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3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금리 인상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동향 지수인데요. 고용 상황은 아직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듯 하기는 한데 여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계속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전월 대비로 상승했습니다. 절대값 기준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단위로 나타나는 물가지수는 푸드하고 에너지를 합해서 전년 대비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월단위로는 계속 상승률이 들락날락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연단위로는 내려오고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좀 올해도 물가는 그렇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일단 서비스나 임금 쪽 물가는 계속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질 수입인데요. 전월에 물가지수가 당연히 올랐으니까 물가지수를 연동시킨 실질 임금은 실질 수입은 좀 당연히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중산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 마트 중심의 소매 판매량입니다. 2.6%로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고요. 경기 침체 구간에 결국 진입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지난주에 SVB 은행 뱅크런으로 인한 파산 사태로 금리가 소폭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는 더 엄청나게 내렸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급락하겠죠. 네, 다음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월 대비로 상승이 없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약 몇 달 후에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 속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으로 미 전체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소매 판매량이 줄어들면 결국 기업 매출이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역시 이렇게 계속 감소하면 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지표인 레드북 소매 판매도 저렇게 급락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좀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 구간에 진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 산업 생산인데요. 전년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산업 생산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소매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 구간에서는 이 정도면 이미 침체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시건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율도 좀 내려왔습니다. 2.8%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구간에서 벌써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2년물 채권 선물은 급락했습니다. 은행 세 곳이 저렇게 뱅크런을 당하면서 파산하고, 유럽의 그 CS 은행도 지금 구제금융 받고, 약 1시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유럽의 대형은행 4곳이 인수합병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로만 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CS 사태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은행 부도가 나면서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로 시장은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금리가 급락하니까 나스닥은 급반등했고요. 다우존스는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은행 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네, 그렇게 하락했고 옆으로 횡보하였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이렇게 뱅크런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미 다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잠시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인데요. 3월달 최신 겁니다. 보시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 5.1로 2023년도 고점을 5.1에서 5.4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0.25를 올리든 아니면 한두 번 안에 금리 상승 사이클이 다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언론에서 열심히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미 금리 상승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에 왔고 시장은 이미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이번 주도 역시 상승이 예상됩니다. 크게 보면 노동시장은 이미 안정화 기조로 진입했고요. 금융부분 구조조정이 이제 개시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원래 이런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금융부분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 경제는 이미 침체 단계로 진입했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지막에 다다른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은행의 부도라든지 경제 지표들의 침체는 연준에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목표에 다다랐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좀 데미지를 받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 지수가 급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횡보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는 FOMC 회의 있고요. 연준에서 금리를 0.25를 올릴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75에서 5.0이 되고 한두 번이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금리도 아까 보여드린 연준의 Summary of Economic 경제 예측을 보면 5.1이 최고금리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한 번 더 올리면 더 심하게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은 연준의 결정이 될 거고요. 지표는 그러면서 여전히 혼조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